제가 이렇게 저 선생님들 모여서 이렇게 아이들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품평회를 한번 진행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끌고 가야 될까, 지도를 할까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물론 뭐 아이들 그림에 대해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미술이라는 거는 엄연히 조형, 보여지는 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활용해서 더 자기의 이런 메시지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도록 알려주는 학문이라는 거잖아요. 미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진행해 볼 건데, 간단하신 선생님 선생님이 보셨을 때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한번 집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작품이 좀 마음에 드는데 네. 이제 분노라는 심리를 이제 표현한 건데요. 분노. 이제 옷이랑 이제 핀이랑 머리띠까지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분노하면 이제 불이 떠오른다 해서 아무래도 열받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빨갛게 하고 불 컨셉으로 꾸미더라고요. 분노가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서 저게 좀 마음에 듭니다. 혹시 그림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학생들의 그림? 이 친구 그림인데 색깔의 면에서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살짝 흐리멍텅해 보인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뽑자면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이 아이 그림의 기분은 뭐였어요? 당황이요. 당황. 네, 식은땀을 표현하고. 식은땀.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말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키워드가 되게 잘 전달된 것 같아요. 그림 그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봤을 때 묘한 그 노랑, 그 침울한 노랑 계열의 그리고 이런 녹색, 약간 유사색으로 가다가 요 붉은색 입부분이 보색 대비를 이뤄서 딱 여기 부분에 시선이 딱 가는 것 같아요. 딱 여기 부분에 시선이 가면서 이런 점들이 연결이 돼서 선을 이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를 보다가 주변을 계속 훑어보는, 저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도 오래 머물고 싶은 그런 그림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 된 그림이라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개인적인 제 취향이지만. 그리고 저도 좀 아쉬운 그림이 있다면 이 그림이죠. 제가 봐도 색감이나 단계 변화 쓴 거 보면 굉장히 잘한 친구지만 사실 봤을 때 색은 너무 좋지만 표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배경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뭐 생각, 감정 존중한다고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림에서 아이들 그림일지라도 내가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지, 어디를 먼저 봐야 되는지 그 주제의식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좀 그림에서 개선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아이들 그림 몇 개 보자면 저 이 그림도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주인공의 표현이 확 뭐랄까 재료적으로 탁 튀어나온다는 느낌? 무슨 재료였죠 이게? 근데 네. 이 친구는 처음에 원래 되게 원하게 쓰는데 네. 찌장이 나올 때까지 제가 안 넘어갑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야 눈에 잘 띄고 네. 그림에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주인공 부분에서의 역할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딱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투명 수채화로 약간 그 들어가는 이 공간에 대한 느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떤 감정의 키워드를 받았죠? 앙심입니다. 앙심? 진짜 그런 것 같네. 이 뒤에 철조망, 이거 그 아이 본인 생각한 거예요? 네네. 나름 스토리텔링이 있네. 이것도 괜찮네요. 감옥 막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자연스럽게 네. 아이 본인도 표현하고 나서 좀 마음에 들어 하던가요? 네네. 자기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네요. 이 친구의 감정은 뭐였나요? 되게 좀 궁금한데? 극혐이에요. 극혐? 극혐, 증오 막 이런 거. 증오? 그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네. 이 뒤에 이런 뱅글뱅글한 보상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선택한 건가요? 이건? 근데 아니요. 자기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했는데 네. 색깔을 말해보라 했어요. 네. 너는 이런 감정이 돼. 무슨 색깔 떠오르니까 초록색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뭐 초록색은 좀 음식으로 따져도 좀 입맛도 없고 네. 오늘 좀 어쨌든 좀 차가운 계열을 선택을 하던데, 그리고 좀 회색이랑 이렇게 자기가 떠오른다 해서 그걸 좀 섞어서 우리 그러면 좀 예쁜 감정은 아니니까 이게 좀 일렁거리게 좀 표현을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 되게 접근 방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프로세스를 되게 잘 접근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렬시켜 준 거거든요. 사실 그 작업을 애들이 많이 해야 창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제대로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할 수 있을 만큼 떠오르는 색감, 떠오르는 단어, 그것들에 대해서 색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하고 모양에 대한 공통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들어가 준 것들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아이가 있어서 좀 배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친구는 감정이 뭘까요? 뿌듯! 이 아이가 뿌듯하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 아까 이 친구 작업한 것처럼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좀 작품이 나왔을까요? 뿌듯하면 무슨 색깔 떠올라 이러니까 막 핑크색, 분홍색, 막 턱도 생각이 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행복하고 예쁘고 밝은 걸 떠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 색깔을 그냥 꾸며봐 해서 가만히 냅뒀는데 저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꽃도 옆에 양쪽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하트도 넣고 좀 네. 뿌듯하고 이런 거를 좀 따뜻하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보여요. 굉장히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데? 지도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경악이요? 경악이요? 이 배경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예시를 들어서 네. 설명을 해줬는데 너 바퀴벌레 앞에 있으면 소리 지르고 무서워하지 않겠어? 이러면 똥을 그리더라고요. 똥을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네. 아 근데 이 표정 아예 본인이 그린 거예요 이거? 네네.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놀라게 그렸죠.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이런 처리도 아예 본인 혼자 한 거예요? 정말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혼자 다. 저도 이것도 되게 좋은 점이라고 보는 게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런 걸 좀 자꾸 칭찬해주면 좋겠어요. 배경에 이런 면에 대한 크기 변화가 다양해요. 크게 겹쳐지는 면도 있고 점 찍는 면도 있고 되게 공간에 대한 변화도 좋고 아이가 의도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농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습니다. 미술을 배운다면 아이들한테 어리더라 할지라도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칭찬을 해서 알려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미술학원이에요. 이런 조형을 활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도 요 그림 있잖아요. 웃는 거. 이거는 뭐 감정이 뭐였죠? 행복이. 행복. 제가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와, 물론 아이들 수준에서 이런 더 당겨주고 빠지고에 대한 수준을 그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 배경에서 오는 그 형형색색의 느낌이 되게 행복하다라는 그 표정과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배경이 좀 세요. 이 부분에서가 더 튀어나와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형형색색을 칠하고 싶더라도 주제부를 기준으로 조금 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이런 관계가 더 나지 않을까에 대한 것도 차근차근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알려줘도 아이들은 소화해줘요. 이 친구는 뭘까요? 걱정이에요, 걱정. 걱정. 그래서 조금 시무룩하고 좀 기분 안 좋게 이제 네. 얼굴이 표현이 됐는데 그리고 배경은 떠올리는 거 색깔 얘기를 해보라니까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을 떠올리더라고요. 자기가 그 마음이 멍든 게 생각이 난다고 걱정할 때. 네네네. 그래서 멍 같은 느낌으로 이제 한 거예요. 표정도 좋은데 눈이 적당히 감겨져 있고 혹시 이거 노란색으로 찍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이유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멍한 초점을 잘 전달해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표정에 대해서 아이한테 뭐 어떻게 좀 피드백을 해준 게 있어요? 저거 같은 경우는 눈을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돼 이제 이랬거든요. 네. 아무래도 너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걱정할 때 눈 이렇게 감고 땅을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그림을 대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뭐 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감상적인 차원에서 내 표현이 그런 전달력이 있구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 그림을 한번 쭉 다 봤는데 사람의 초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주제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거에 어울리게 자연스럽게 배경하고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간다 보면 다 잘 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이런 개인적인 취향이 적용된 거겠죠. 아쉬울 수 있는 그림도 있겠지만 다 좋은 그림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그 워딩, 어려울 수 있는 워딩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이 났던 것들을 차근차근히 이렇게 좀 풀어서 잘 정렬시켜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미술이나 조형이라는 걸로 어떻게 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주제의식이겠죠. 주제가 잘 전달되느냐. 그리고 주제에 맞게 이런 스토리텔링, 주변부들이 잘 어느 정도 연관성을 띠고 있느냐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작품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좀 감정이 다양한 표정이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네요. 네, 이번 달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네.